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하지만 꽤 무거운 주제는요. 바로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패러독스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그야말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부의 분배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모순된 상황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 없는 성장부터 시작해서 삼성 총파업, 정치권의 개입, 국민 배당금 논쟁, 시장 패닉,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불안 과연 무엇인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용 없는 성장, 그 성장과 일자리의 엇박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죠. 진짜 놀라운 건 이 두 지표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KDI가 반도체 붐 덕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확 올려잡았거든요. 파이가 커진 거죠. 근데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고용률은요, 무려 24개월, 그러니까 2년 내내 쉼없이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나라 경제 전체는 호황인데 막상 일자리는 메말라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19만 4천 명. 와, 숫자가 엄청나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요. 지난 4월 딱 한 달 동안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청년 일자리 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16개월 만에 완전 바닥을 찍었어요. 특히 청년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연구개발이나 IT 서비스 같은 화이트칼러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아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반도체 산업에서 10억 원어치를 만들어낼 때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생길까요? 달랑 1.85개입니다. 네, 한 명 남짓이죠. 일반 제조업 평균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요즘 생성형 AI가 문서 정리하고 코딩까지 다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입들, 특히 화이트칼라 신입 채용문을 기업들이 아예 꽉 닫아버린 겁니다. 청년들은 이제 노동시장의 첫 문턱조차 넘기 힘든 현실이 된 거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총파업, 이 거대한 파이 나누기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얼마를 나누는 게 공정할까요? 삼성전자 노조 측은 무려 45조 원이나 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떼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이 어마어마한 초과이익, 당연히 직원들도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기업이 번 돈을 내부에서 어떻게 나누는 게 진짜 공정한가라는 아주 거대한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 셈입니다. 이 팽팽한 내부 갈등은 곧바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흐름이 어땠냐면요. 4월 28일에 회사 설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파업이 일어납니다. 긴장감이 확 쏠리죠. 그러다 5월 12일 자정쯤에 무려 17시간이나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도 삼성전자 노사 조정이 끝내 결렬되고 맙니다. 결국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이나 이어지는 초유의 총파업 카드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게 그냥 한 회사 안에서 지지고 볶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면 단기 피해액만 대략 3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테크 공급망이 도미노처럼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글로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세 번째,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선거를 앞둔 복잡한 셈법이죠. 상황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정부가 겉으로는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긴급 조정권이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업이 나라 경제를 너무 위협한다 싶으면 한 달 동안 파업 자체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정부 권한이에요. 1969년 이후로 딱 4번 썼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례적인 건데 이걸 꺼낼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노사 양쪽 모두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머릿속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노동권 보호를 강조해왔던 이재명 정부 측도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클 것 같으니까 일단 파업은 막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꾸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원래의 약자 보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 무기로 변질됐다면서 엄청나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 배당금 논쟁,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격돌입니다. 이 와중에 정말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핀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이 AI로 번 그 엄청난 돈을 특정 기업이나 직원들만 꿀꺽 독식할 게 아니라 세금으로 걷어서 전 국민한테 골고루 국민배당금으로 나눠주자라고 던진 겁니다. 반도체 산업 키울 때 나라 돈도 들어가고 국민들 기여도 있었으니까 그 열매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죠. 반대편의 반발은 그야말로 상상을 추월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비판적 진영에서는 이거 완전 정부 주도의 약탈 선언이다.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냐 하면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 큰 리스크 다 떠안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억지로 뺏어가면 결국 성장의 싹이 다 잘리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날 거라는 아주 날선 경고입니다. 양쪽 입장이 진짜 한치 양보도 없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요, 바로 시장의 패닉입니다. 말 그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이 돼버린 순간이죠. 정치권에서 저런 험악한 말들이 오간 바로 그날 아침, 시장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간대별 흐름이 어땠냐면요. 아침 9시 2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8,000선 고지를 코앞에 두고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9시 40분에 그 국민 배당금 관련 속보가 주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쫙 퍼졌거든요. 그리고 불과 1시간도 안 지난 10시 15분, 코스피가 순식간에 4% 넘게 수직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 외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외국인들의 패닉 셀링, 즉 공포에 질린 투매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짜로 기업 수익을 통제하고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주를 미친 듯이 내다판 거죠. 정치인들의 수사 한마디가 시장의 믿음을 얼마나 단숨에 박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AI 시대의 부와 새로운 성장의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정말 풀기 힘든 근본적인 딜레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대중을 위해 그 막대한 AI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하게 외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촌각을 다투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이익을 모조리 긁어모아 악착같이 재투자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절박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AI랑 반도체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주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 기묘한 상황. 성장의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도 그 과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황금알로 굳게 닫힌 청년 채용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오늘 해설은 이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